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겠어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치과 전문의 황재홍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재홍 원장님. 별명이 여러분 상상하신 건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거 맞으시죠? 네,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네. 그 별명은 바로 황비홍입니다. 황비홍. 그렇습니다. 치과 병원장 겸 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대한구강학 안면 임플란트 학회.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나운서 출신 맞네. 이거를 다 또박또박 읽으시네. 경찰청 철창살, 쌍청찰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대략 어떤 활동을 하시는 네, 곳인가요? 대한구강암 임플란트 학회는요. 작년에 30주년 학술대회를 할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회입니다. 30주년? 네, 30년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치과의사협회가 인준하는 학회가 38개 정도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큰 학회 중에 하나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부가 형성돼 있어서 각 대학의 교수님뿐만 아니라 개원이 그리고 또 보철, 치주, 외과 전공한 선생님들이 다각적으로 모여서 임플란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네. 학술 활동하고 네. 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우리 임플란트계 우리 한국의 임플란트를 알리고 네.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에 네. 구강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또 안면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네. 저희 그건 치과 어찌된 구강 얘기인가요? 네. 저도 구강외과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얼굴 전체를 또 학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치아만 하는 게 네, 치아만 아니구나.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위턱, 뭐 양악 수술도 치과에서 하는 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고요. 네. 네. 그래서 구강아간면이라는 용어를 구강 쓰고 아간면. 네, 아, 얼굴까지 네. 다 통틀어서 미적이고 그래서. 교정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치아뿐만 아니라 그런가요?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나 네. 그리고 뭐 내조레이비라는 게 아니라 코라든가 이런 네. 비율을 잘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치료해야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네. TV에서 보고 뭐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들었고 네, 네, 네. 성형외과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구강외과에서 원래 오래전에 했고요. 구강아간면외과에서 그 치아의 교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악을 하게 되면 치아를 이제 치아의 뼈뿐만 아니라 치아를 잘 네, 씹을 네.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강암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구강과 이제 이 외모 얼굴을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아가면, 함께 이제 네, 고려돼야 함께, 된다. 네, 고려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구나. 치아만 보는 건 옛날 국소적인 표현이었고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황재홍 원장님과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증 풀어드릴 건데요. 저희 문자 아시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어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열어두었습니다. 그 원래 그 원장님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원래 치아를 원래 이렇게 살려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면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네. 뭐 대충 우리가 들어서 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전에 우리가 인간 수명이 한 네. 50세 뭐 이러고 60세면 장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원만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치조골이라고 그러죠. 잇몸뼈가 점차 낮아 내려가거든요. 내려간다. 네. 거기에 또 젊은 분들이나 뭐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네. 치아가 많이 썩거나 네. 그런 경우나 심한 경우에는 또 신경치료도 하면서 네.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치아가 제일 좋습니다. 자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보존 치료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대부분 치조골 잇몸 그러니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한 어느 정도 버티지 못할 만큼 소실이 됐을 때는 네, 어떤 네. 치료를 해도 치아가 흔들리고 동요도가 있어서 아.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브릿지라고 그래서 양쪽을 걸어서 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실 임플란트의 발전이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을 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요? 치아가 결국 임플란트가 네. 결국 인간 전체 수명도 늘리고 건강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인류사의 획기적 발명품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만약에 뭐 노벨상이 있으면 노벨상까지 이상까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한 번 하면은 어떻게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갈아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환자들 많이 하세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임플란트 두 개 분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매식체라고 그래서 티타늄이
뼈에 이제 식립이 돼서요. 네. 그 뼈랑 이제 골 유착이 돼서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골과 하나가 돼서 네.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게 있고요. 네. 위에 상부 구조는 이제 우리 보통 보철물처럼 꼈다 폈다 착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안에 뼈에 이식한 거는 임플란트 거의 근데 뭐 사람 생명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하기 나름인데요. 관리 오래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쉽게 자동차에 비유를 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냥 매식체는 엔진과 비슷합니다. 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오래 쓰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타이어는 위에 상부 구조만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게 자기가 가면 깨지기도 소모품이다. 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보철물의 그 보통 평균 수명은 8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렇구나. 예. 근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한 번에 딱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좀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가고 기간이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치료가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관리가. 그래서 요즘에 사회 이슈화 되는 것이 막 그 광고, 네, 저가 네. 임플란트 그 광고를 보고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께서 이제 돈 싸서 네. 네. 큰 맘 먹고 제일 싼 데 네. 찾아오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네. 네. 왔는데 와서 계약금을 줬는데 그 치과가 없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슈화 돼서 강남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문을 닫고 그런 사회적 이슈가 세상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국민들 건강에 그렇네요. 너무 문제가 아니, 많아서 문을 왜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제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격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할 수 없는 가격인데 네. 일단 수가를 낮게 해서 환자를 끌어와야 이제 끌어와야 되니까. 되니까. 대량 모집하기 위해서 수가를 낮췄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유지 관리도 힘들 뿐더러 네. 여러 가지 뭐 경영상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또 학회가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네, 보통 하악은 뼈가 컴팩트 본이라고 단단합니다. 누구나. 아래턱이죠. 아래통은 단단하고 위통은 좀 물렁물렁한 네. 스펀지 본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는 보통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네. 물론 뼈가 아주 안 좋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고리식을 하고 기다렸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에는 3개월인데 요즘 점차 기술이 짧아져. 좋아져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4주 정도면은 로딩을 한다고 그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턱은 아래보다 좀 물렁뼈이기 때문에 물렁뼈니까.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더. 아래가 2, 3개월 걸리면 위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6개월. 네, 이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년 이상, 길면 네, 반년 네, 이상 네. 걸리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야 이거 너무 길어 해서 네. 그냥 급하게 네, 네. 뭐 틀리로 좀 해결하자. 네, 네. 뭐 이제 이따 급한 대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네.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저희 게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급하신 분들 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길게 보면 그 몇 달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 치아가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틀리하신 분들이 어르신께서 그 임플란트 2개 보험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틀니를 안 하시고 임플란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네. 실제로 틀니를 사용하신 분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불편하시죠. 위아래 꼈다 뺐다 하고 맨날 닦아야 되고 잘 그렇죠. 아시겠지만 틀니 또 잃어버리신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휴지에 둘둘 말아. 네, 휴지 둘도 말아서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시 제작하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네. 들고요. 또 맞아요. 틀니도 마찬가지 한 번 제작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영구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계속 잇몸 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수리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임플란트가 과연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세 이상 돼야 이제 2개까지 되는 겁니까? 그 65세 이상. 65세 이상. 네, 네. 그걸 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아니 이제 뭐 많이 홍보됐지만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치 이제 뭐 임플란트 말고 우리 잇몸 스케일링하는 거 네, 아직도 네. 보험 안 되는 거 보험이 되는 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그리고- 보험이 되나요? 스케일링이요? 모르셨어요? 저 좀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선진 OECD 국가 중에서 치과 방문율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중에서.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자기 주치의가 따로 계세요. 치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 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은 꼭 가서 정기 검정을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플 때 오세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잘 해드려도 임플란트를 해드려도 아프지 않으면 안 오세요.
관리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 했으면 끝이다 이거죠. 아니,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기 싫고 무섭고 네, 무서운 그래요. 건 있는데 네. 그 잠깐의 그 케어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좌우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네. 우리 원장님 나오시니까 질문이 네.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소화하면서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1340님 잇몸에는 브릿지가 좋은가요? 임플란트가 좋은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가능하면 임플란트. 할 수 있다면 네, 임플란트가 퍼스트 초이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다음 8739님. 56세 남성입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가끔 통증과 함께 씹을 때 위아래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그거는 턱관절증이라고 그래서요. 네. 우리가 허리에만 디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턱과 아래턱이 움직일 때 양쪽에 디스크라는 게 조직이 있습니다. 연조직이죠. 네. 뼈끼리 부딪히지 말라고 디스크가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에도 디스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거운 거 들면 삐끗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비슷한 거죠. 어떤 잘못된 습관, 저작 습관이라도 한쪽으로 편축을 식사한다던가 한쪽으로 뭐 무리하게 뭐 턱을 괸다던가 한쪽으로 주무신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디스크를 움직이는 조직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그런 이유에 의해서 디스크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는 병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면은 근처 가서 턱관절 치료를 받으시면 그 역시 보험 치료가 다 되니까 물리 치료하고 약 드시면 많이 호전될 겁니다. 네. 근데 왜 그 치과 선생님도 아까 보철, 치주, 외과 이렇게 네네. 나누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공 선생님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구강내과 쪽에 턱관절 전문 또 그러네. 선생님들 계시고 다 잘하시지만 네, 잘하시지만 또 턱만 전문을 하는 병원도 있고요. 또 구강외과 저희 병원에서 턱 치료 하듯이 다른 일반 선생님 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갈게요. 8623님이세요. 어릴 때 교정을 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잇몸이 어릴 때보다 약해졌는데 재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재교정은 가능하고요. 치아가 교정을 하게 되면 릴랩스라고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성질이 당연히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유지 장치를 잘 끼셔야 되고요. 다시 약간 돌아갔더라도 다시 재교정은 됩니다. 네, 연세가 많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틀니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게 그 네. 유지장치. 네, 유지장치 맞습니다. 네, 네, 유지장치를 꼈다 뺐다. 유지장치. 아무튼 네, 꼈다 네, 뺐다 하는 거는 착탈하는 거는 분실이 정말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증 갖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1위로 문자 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금요일 코너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잠깐 행안부 고진 멘트 좀 해드리고 갈게요. 현재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더운 시각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입으시고요. 야외 작업할 때 물 자주 드시고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셔야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가볍고 헐렁한 옷, 모자, 양산 착용하시고 역시 물을 휴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다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재영 원장님과 함께 오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의 필요성은 알아도 이런 속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당뇨 질환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럴 경우 뭐 그다음에 내가 뭐 골다공증이 있으면 어렵다. 이런 그런 어떤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꺼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 그게 맞아요? 네. 주의를 해야죠. 전신적 대사질환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뇨 환자든 골다공증 환자든 다 임플란트는 가능하고요. 네. 네. 골다공증 환자가 2022년 기준으로 118명이 넘었거든요. 만 명이 118명 넘을 정도로 118만 명.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죠. 많고 네. 연평균 한 3.8% 한 4%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하지 않은 분 포함하면 엄청난 골다공증 환자가 계시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골다공증 환자분은 이제 그 뼈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간 걸 저해하기 위해서 네. 오세오클라스트라는 그 파골 세포가 있습니다. 그 기능 뼈를 이제 파괴하는 세포를 억제해가지고 골 변화를 좀 약간 변이시키는 건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재가 포함된 그런 골다공증 약을 뭐 드시게 되면 네. 임플란트는 뼈에다 이제 식립을 하고 그러니까 뼈에다가 넣는 거니까. 뼈가 이제 다시 뼈가 생성되게 하는 네, 건데 네, 네. 그 파고세포의 기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능이 약간 이상하게 되니까 네. 한마디로 골괴사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약을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그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렇구나. 그 3년이 초과되지 않고 네. 드신 지 얼마 안 되거나 네. 또 약을 끊고 오셔서 한 3, 4개월 또 6개월 지나신 다음에는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분 경구 투여한 경우에 네네. 그 괴사가 일어날 확률이 0.06%로 되게 낮아요. 아주 작군요. 네, 네. 작은데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죠. 만일의 경우 네.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당뇨 환자는 어떤 네, 당뇨 환자 당뇨를 조절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네. 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죠. 약물 치료가 다 가능하다. 네, 이거죠. 네, 그 그렇죠. 약물로. 네, 네. 약물 컨트롤해서.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신의 치아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게 안 될 때 네, 임플란트를 권하게 되는 건데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잃는 건 뭔가요? 잃는 거요? 부작용. 부작용. 예. 모든 수술이나 시술에 마찬가지고요. 네. 통증, 뭐 부종이라든지 출혈 뭐 이런 거 네네.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 다 모든 수술하고 비슷하니까 네네. 뭐 특별 임플란트라고 어렵거나 그런 또 건 아니다. 힘들거나 뭐 위험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잇몸이 내려간 거를 치족을 재건해서 잇몸뼈를 튼튼하게 하니까 뭐 피부 땡기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성형외과에서. 네. 뭐 주름살 제거한 뭐 피부는 거보다 치아 없는데 임플란트를 하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입모양도 젊어지고 달라지죠. 입모양도 그렇죠, 달라지고 그렇죠. 잘 드시니까 네. 더 건강해지죠. 그 맞아요. 석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 봅니다. 걸음이 사실 오복 치아잖아요. 중에 하나니까요. 네. 네. 임플란트는 편안하게 그렇구나. 생각하십니다. 0939님 저희 방송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앞 아랫니 4개 양쪽 2개 임플란트 있습니다. 한쪽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6개를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네. 예. 흔들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임플란트 흔들려서 오신 분 중에서 보철물이 흔들린 분이 많으세요. 보철물. 위에 네, 보철물이. 네, 네, 네. 그게 뭐 접착제를 하던가 뭐를 나사로 묶던 뭐 조이는 경우에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접착제가 이제 좀 녹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환자분은 임플란트 흔들리는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아마 진찰해 보시고 치료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네. 임플란트 이제 하신 분들이 탁 오시면 그래. 나 이제 끝났어. 이제 관리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리 안 해도 된다고요? 이제 끝났다 이거지. 이제 그 치료했으니까 이제 심었으니까. 네. 근데 진짜 관리 안 해도 돼요? 관리를 안 하셔서 임플란트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해요. 아니 환자분 이거 진짜 부모님이 네. 평생 쓰라고 준 치아인데 네. 관리 안 하셔서 네. 임플란트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다 그러시네요. 예. 네. 그러면 그다음에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겠네요. 답을 아세요. 답을 아세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관리 치주 치료는 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로. 다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사후 관리나 뭐 치주 치료하면 몇백 불 하거든요. 네. 1,000불 가까이 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저희는 뭐 10,000원 뭐 비싸야 뭐 네. 몇만 원도 안 되니까 네. 보험 처리 다 되니까. 하긴 외국 가는 네. 분들은 네. 때 맞춰 오시면 병원을 완전 싹쓸이하고 네, 가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네. 좋은 진짜 천국이죠. 그럼 네. 사후 관리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정기적으로 임플란트 환자는 꼭 분기별로 한 번씩 가셔서 스케일링도 분기. 분기별로 스케일링. 스케일링 네. 받으시고 집에서 또 혼자 할 치주 치료 집에서 치료할 때는 항상 워터피키라고 그래서 물로 이제 청소하는 거 있거든요. 압을 가지고 네, 하는 압을 가지고 거요? 수압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치간 칫솔 꼭 사용하시고 치간 칫솔 네. 사용하시고 안 하게 돼요. 치실은 하시죠. 더 치실. 하네요. 근데 사실 치실 입안에 많이 낄 수 있거든요. 공기 네, 같은 거나 예, 그런 예. 걸 놔두면 그게 또 세균의 온상이 되니까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이 1197님이 질문 주셨어요. 4개월 전에 이를 뽑고 어제 임플란트 심으려고 갔는데 옆에 이가 염증이 많다고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생이를 뽑았습니다. 아이고. 염증 치료는 안 될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그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 환자분들은 진짜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은 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많은 뼈가 소실되고 네. 흔들리는데도 네. 정말 우리나라 분 직접 인내심 많은 분들은 네. 제가 손으로 흔들흔들하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는 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설명을 잘 해드리죠. 그렇구나. 네네. 아니 근데 요즘엔 치과 가면 왜 그 360도 네네. 예, 찍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조그만 필름으로 여러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CT도 많이 보급돼서요. 예. 웬만한 치과에서는 CT도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찍는 파노라마 다 거는 있고. 괜찮은 거죠, 몸에? 네, 그럼요. 네. 저한테 올라온 사연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4490님 보내주셨는데 네. 50대 남자입니다. 네. 임플란트 한 지 한 나흘 정도 지났는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습니다. 실밥은 내일 푸는데요. 언제부터 담배 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분은 진짜 찐 고민 같아. 네, 담배가 너무 그럴 피우-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담배에 있는 타르 성분이나 니코틴 포함해서 나머지 성분이 되게 이제 골을 재생하는데 또 잇몸 치유하는데 되게 안 좋거든요. 니코틴하고 아. 타르가. 타르에 있는 나쁜 성분이 독성 물질이 워낙 많으니까 네. 담배 발암 물질. 네. 그래서 담배를 수술하고 나서 한 2, 3개월은 최소한 끊으시는 걸 권고해요. 2, 3개월? 네, 2, 3 주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그럼 이분은 그렇게 안 되겠네. 이분은 안 아니 그렇게 되겠네. 말씀드려도 2주 있다 피시니까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아 길게 해야 그나마 조금 더 연장. 그다음에 저는 그냥 담배를 2기에 끊으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금연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보험 다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 금연 프로그램도 보험이 프로그램도 돼요? 치과에서 그럼 할 수 운영해 있습니다. 주세요? 네네 운영하고 어떻게요? 원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예. 그 환자한테 뭐 패치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100회 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원래 흡연하다 끊었는데요. 아, 뭐 네. 참고 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끊었다는 네. 표현하지 않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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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진짜 예전에 담배 필 때 보면 치아 이 밑에 까맣게 네, 네,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네. 입냄새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더 보기 싫은데 네. 그러니까 끊는 게 네, 정답이다. 끊는 게 정답이죠. 원장님은 네. 안 피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피웠다가 끊었습니다. 그건 이제 한 10몇 년 됐습니다. 저는 너무 20년, 좋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저보다 선배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건강을 전한 주식 건전지. 오늘 저희가 대한구강학 안면 임플란트 학회의 황재용 회장님하고 근데 황제가 있고 회장까지 있으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그 상층부에 계신 분과 제가 대담한 느낌인데 평범한 그냥 하나만 더 저 사연 또 네. 보고 갈게요. 네. 이제 7640님이신데 잇몸 염증하고 구내염 때문에 고생 중인데 TV에서 그 뭐 오일 풀링이란 뭐 이런 게 좋다는 글을 봤는데 이렇게 뭐 뭘까요? 코코넛 오일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식물성 기름을 입에 먹은 거 헹구다가 뱉어내는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데 그게 저 인도에서 전통 뭐 이렇게 의학 중에 하나인 인도 그 방식. 인도에서 나온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벌써 수년 전에 좀 유행이 한번 돌았어요. 네. 아 네, 이게요. 유행이 한번 돌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연예인이 한번 해서 유행이 좀 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원리는 그겁니다. 박테리아나 세균이 물에는 안 녹기 때문에 네. 기름에는 좀 녹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기름을 머금고 있다가 네. 그걸 뱉으면은 그게 쉽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원리입니다. 네. 네. 그런 근데 원리고. 저는 사실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해보셨어요? 네. 일어나자마자 네, 물 네, 한 컵 먹은 다음에 네, 네. 이제 어떤 기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네. 한 10분 정도 네네. 머금고 10분, 있잖아요. 15분 그러면 한다고. 원래 기름은 뭐 연노랑색이어도 투명한데 나중에 머금고 뱉을 때쯤엔 이제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 씻어내는구나. 기분도 네네. 좋아지고 그런 느낌. 근데 근데 이제 입증이 네네. 안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치음염에 약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게 그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입에 머물고 있으면 그게 이제 기도라든지 조금씩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구나. 폐에 안 좋은 분들은 폐에 그 기름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 진짜. 기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청결하게 또 양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끝나고 뱉은 네, 다음에 끝나고 이제 뱉은 계속 다음에 또, 양치하는데 그게 기름때잖아요. 네.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가 좀 쉽지 않을 수도 그렇구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어느 누구 유명한 분들이 그랬대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변할 거냐, 네, 아니면 네. 인류가 어떻게 변할 거냐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분이 하는 말은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진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은 네.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다. 더 있는 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네. 우리 이 탕수육에도 부먹파가 있고 찍먹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양치에도 네. 가글을 하고 양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냐, 그게 좋냐 안 좋냐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약간 궁금은 해요. 네, 네. 부먹이 맞습니까? 찍먹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면 소화는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양치는 양치의 역할이 있고 가글은 가글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걸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할 필요는 네, 없다. 그게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게 꼭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양치를 하고 나서 좀 찌주해서 가글을 하고 원하시면 네. 한 30분에 1시간 있다가 하시는 걸 조금 권하고 텀을 두고 하는 게 텀을 두고 하는 게 게 좋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7758님.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가 너무 시립니다. 여름엔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시린 증상이 점점 심해져요. 이것도 치과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는 건지요? 생활 속에서 좋아질 수 있는 습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치아 실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 네. 마모가 있고요. 또 잇몸이 내려가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충치가 있어서 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 실인 이의 원인 그거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하시면 네네. 실인 이 치료는 뭐 흔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치과 가서 검진하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 시린이 같은 건 진짜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네, 느낄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뭐 양치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양치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양치를 칫솔모를 대도 부드러운 네. 걸 사용하는 거 권하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너무 세게 양치하는 거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너무 세게 하시면은 그쪽 부분이 오랜 세월 하다 보면 마모가 될 수밖에 없고 코너 부위. 그렇겠죠. 네. 코너 부위에 마모가 되는 거니까 되도록 이제 원을 그리면서 살살살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칫솔 잘하는 방법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잘 나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습관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치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분이 원인을 모를 두통에 시달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때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부상의 여파로 이렇게 두통이 있나. 근데 치과 치료를 했는데 네. 혹시 두통이 있지 않으세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치료 네, 중에. 네. 그래서 네, 네. 있어요. 그랬더니 네. 이거 머리 많이 아팠겠는데? 네네. 그런 다른 것과 연관되는 연관통이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그 충치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 예.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상악동염이 생겨서 고름이 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당연히 연관통으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아. 또 치통도 제일 참기 어려운 통증 중 맞아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접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칫솔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권하는 것도 있는데 치약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접하잖아요. 광고도 네, 많고. 근데 네, 네. 이 치과 원장님으로서 어떤 성분이 네. 어떤 성분이 들어간 것을 제품명 좀 말고. 제품명 말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그러니까 들어간 이제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치약의 성분은 너무 다양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세마제, 연마제라든지 화학 첨가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다 네, 들어가고 네. 시린이는 뭐 시린이 특성이 좀 첨가된 거고요. 네, 네. 네, 네. 또 아까 말 미백은 또 과산화수소도 조금 넣어서 조금 미백 효과가 미백효과가 있게끔. 있게 네. 이런 거지 결과적으로 그 치약으로 그 예방 효과는 있는 거지만 질병을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약에 대한 약간 과신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과신인 건데. 이걸 쓰면은 뭐 내가 좋아질 거다. 네, 그거 검색할 시간에 그 노력에 그냥 가까운 치과 가셔서 보험 치료 받으시는 게 검색할 100배 낫습니다. 검색하고 연구할 시간에 치약에 예. 네, 그거 할 시간에 가까운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잇몸 치료하고 건강 그 그게 제일 좋습니다. 스케일링의 적정한 간격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못 가도 한 번은 가서 해야 최소한 된다. 1년에 한 번은 네, 가야 네, 된다. 가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보험 치료가 다 되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네. 프레스센터에서 네. 아 예. 한국의학 바이오 기자 협회하고 네. 대한치과 의사 협회 또 네. 한국 기자재 협회하고 공동으로 이제 우리가 주관해서 네. 우리 학회랑 네. 초고령사의 임플란트 발효알기라는 심포지움을 합니다. 아.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2시부터 프레스센터 이게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청협회 네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또 치아고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치아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임플란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정보들 네. 또 무분별하게 가격으로만 광고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수가만 보고 또 네. 개수가 많다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싼 데를 그렇죠. 찾을 수밖에 선택하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네. 없어지는 병원들이 하나둘씩 생기니까 국민들의 건강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지금 먹튀 치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학회장으로서 네. 우리 국민 건강과 우리 멀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네. 인류 공간에서 그런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와 네, 좋은 네.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뭐 대한 구강암 아가면 임플란트 학회 치시고 유튜브? 유튜브 그렇구나. 되고요. 거기 그 한국 바이오 기자연합회에서 그 연합뉴스에서도 또 저기 하니까. 좋은 정보 되겠네요. 네. 네,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대한구강학 안면 임플란트 학회의 황재용 회장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할 끝곡을 신청하셨다 그래서 어떤 곡이에요? 어떤 곡입니까? 아니 제가 저 레이디 가가 네. 노래를 신청했는데요. 네. 쉘로우란 그 영화를 보고 스타 탄생. 네, 예. 스타 탄생 영화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감동이어서 정말 명곡이죠. 추구하겠습니다. 네.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쉘로우는 이따 가시는 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